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방에 들어와 앉았다.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영어 유치원 보내요.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져요. 학비가 많이 드는데 도와주실 수 있죠?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영어 유치원이라니. 나는 우리 손주가 아직 한글도 배우기 전인데 무슨 영어를 벌써 배우나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연예인들 인터뷰나 TV,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먹이며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우겼다. 손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다. 노후 자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손주가 잘 된다면야 괜찮겠지 싶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래.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도와줄게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내가 몇 년간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될지는 몰랐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달 학원비를 챙기러 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죄송하다, 고맙다 하던 말투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처럼 변해갔다. 어머니, 이번 달 교재비도 추가로 나왔대요. 이번 여름에는 원어민 캠프를 꼭 가야 한다네요. 애들 영어 실력은 방학 동안이 제일 차이가 난대요. 처음엔 내가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끝이 없었다. 학비만 내주는 게 아니라 교재비, 방학 캠프, 심지어는 해외 연수 준비금까지 떠밀어졌다. 한 번은 내가 이 정도면 부담이 좀 된다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취직도 결혼도 힘들잖아요. 우리 애를 위해서 조금만 더 투자해 주세요. 그 말에 괜히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국 다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흘렀다.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다. 나는 그동안 꼬박꼬박 영어 유치원 비용을 대줬다. 내 친구들이랑 모이면 나는 속으로 은근히 뿌듯했다.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녀서 영어를 술술 할 거야. 몇 년 뒤에는 영어로 자기소개도 하고 외국인하고도 대화하겠지. 며느리도 친척 모임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교육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며 자랑했다. 그 말에 나도 조금은 대견했다.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손주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집에 놀러 와도 그냥 만화 보거나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다. 내가 우리 손주 영어 좀 해볼래? 하면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했다. 나는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엔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갑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설렜다.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손주가 영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공항에서 손주가 유창한 영어로 직원에게 대답하는 모습, 호텔에서 당당하게 체크인하는 모습, 식당에서 주문을 척척하는 모습. 그걸 보며 내가 몇 년간 지원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흐뭇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말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고 여행을 준비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손주가 나서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직원이 아이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눈만 껌뻑이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 결국 아들이 나서서 대신 처리했다. 나는 속으로 처음이라 긴장했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아이에게 치킨 오어 비프 하고 묻자 아이는 그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며느리가 대신 대답하려다 치킨 비프 노 예스 하며 횡설수설했다. 승무원이 결국 한국어로 다시 물어봐야 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년 동안 매달 돈을 부어 넣었는데 치킨과 비프도 구분 못한다니.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프런트 데스크에 나서더니 I want two room. two room. one. 나이스 스탠드.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시 물었다.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며느리를 끌어내렸다. 결국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이 나타나야 겨우 체크인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그동안 며느리가 영어는 필수다. 돈 없으면 안 된다며 나를 몰아붙이던 게 떠올랐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아이는 그저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다. 여행 내내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관광지에서 길을 물을 때도 며느리는 손가락만 까딱하며 대충 흉내를 냈다. 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내가 손주야. 영어 배운 거 할머니한테 한번 보여줄래? 했더니 아이는 나 몰라. 아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내가 믿었던 건 손주의 미래가 아니라 며느리의 욕심과 허세였다는 것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며느라, 이제부터 영어 유치원 비용은 끊겠다. 아이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시부모 노후 자금을 파내는 게 아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조금만 덜하며 붙잡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돌아보니 몇 년간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다. 아이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었다. 아이는 차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사람을 키우는 건 학원이 아니라 정성과 진심이다. 영어 유치원보다 더 큰 공부는 세상을 바로 아는 것이다. 며느리의 허세는 들통났고 내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삶을 살며 손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진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